안녕하세요. 저는 37기 예원학교 졸업생 주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기 예원학교 졸업생 이준복입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오셨어요. 학생의 어머님 분들한테. 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했고요. 사실은 저는 예원 교복은 정말 좋았어요. 근데 체육복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솔직한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예원이라는 학교가 소중한 만큼 예원이라는 학교의 기억이 교복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체육복이 기억이 나지가 않았어요. 제 기억 속에 없는 게 좀 아쉬웠고 그 아쉬운 마음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드릴 수 있다면은 너무 좋은 경험이 되겠다 생각하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교복에 참여한다는 생각보다는 저희가 패션 브랜드를 하다 보니까 브랜딩을 하면서 BI, CI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알게 되면서 예원이라든가 서울 예고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관리 소홀히 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었고 기본 틀에서 사소한 변형이 허가받은 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원형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변형된 것에서 또 변형이 되고 변형된 것에서 또 변형이 되고 컬러가 들어옴에 있어서도 예원이라는 학교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리티가 너무나 쉽게 변형되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고요. 만약에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틀을 이번 기회에 잡아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리이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 부부 디자이너 브랜드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는 흔히 방송 같은 데서 보면 조용히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그림만 그리면 옷이 뚝딱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처음에 옷을 구상하고 그것을 원단에 대입을 하고 조각 나누는 패턴화도 시키고 그 다음 봉제로 어느 정도 옷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사람 몸에 얼마나 잘 안착되는지 하나씩 다 다듬는 과정인 가공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생긴 수많은 샘플들을 최종적으로 품평회를 거쳐서 선택된 것들을 촬영에도 들어가고 결국에는 최대한 많이 양산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순수미술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가지 작업을 했을 때 나와 취향과 모든 것이 통하는 한 가지 클라이언트를 찾게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성공이라면 패션 디자인은 정확하게 반대인 것 같아요. 패션 디자이너는 하나의 샘플이 나왔는데 그것이 대량 생산되지 못하고 샘플로만 남게 되는 것이 가장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과정을 서로 고민하면서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원은 당연히 같이 다니지 않았었고요. 저는 사실 이제 예원학교를 나오고 서울예고를 나와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원래 조형예술과로 순수미술 잠깐 7년? 8년 정도 했어요. 사실 패션하러 영국에 간 건 아니고 제가 순수미술 작가로서 이제 해외 전시도 하고 뭐도 하면은 작가와의 대화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유학생 친구한테 발음 교정까지 받아가면서 너무나 능숙하게 발표 한번 딱 하고 나면 이제 질문이 있는데 저는 원래 신비주의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신비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영어를 대답을 못하니까 거기 계신 분들도 저의 일방적인 얘기는 영상으로 봐도 되는 건데 저랑 질문을 주고받으려고 온 건데 근데 그게 홍콩에서도 한 번 있었고 미국에서 전시 때도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갔다가 그러니까 영국에서 가장 제가 듣기로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고 들었고 그런 학교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해서 저가 다시금 학부를 다시 가게 됐던 거고요. 그때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이렉트로 오게 된 거예요. 과는 달랐고 거기에서 만나게 됐었어요. 저는 패션 디자인이랑 마케팅을 전공했었고요. 이준복 디자이너님은 패션 디자인과 텍스타일 프린트를 같이 전공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중고등학교가 같았기 때문에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프로젝트를 같이 도와가면서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너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1등도 하고 그 프로젝트가 너무 좀 세서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고 그랬었어요. 정말 신기한 거는 각자 파트에서 각자 스스로만 할 때는 조금 중위권 정도에 있었다면 항상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에 그러니까 둘이 같이 상의하고
해보니까 그 프로젝트에서 계속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현정 디자이너 파트에서 저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발표를 하면 이 친구가 1등을 하고 제 프로젝트는 또 주현정 디자이너가 참여해서 하면 또 사실 1등을 같이 하고 했죠. 네. 네. 저희는 정말로 어떤 사심의 1도 없이 2년간 탁구적으로 정말로 말도 안 될 정도로 시너지가 좋았어요. 중간중간 서로가 밉더라도 같이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적인 부분이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들이 되게 즐겁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놀듯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중간중간에 예원학교 얘기하면 기간이 좀 있어도 너무 다 똑같은 내용 겹치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금방 가까워지고 작업적으로도 되게 소통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영국에서 둘 다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로 이제 학교가 벗어나서도 우리가 이렇게 시너지 내는 것이 과연 어딘가에서 먹힐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둘이 같이 영국에서 사소하게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도 되게 좋은 성과를 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리 말고 영국에서 브랜드를 런칭을 했었었고요.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리란 브랜드로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일적으로는 더 이상의 파트너는 없을 정도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완벽하고 친구가 부족한 건 제가 채워줄 수 있고 맞아. 결혼을 고민할 때도 둘 다 어쨌거나 패션 쪽에서 일을 할 건데 같이 계속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둘의 마음도 컸어요. 저 종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정식으로 이제 브랜드를 하고 사업을 하기 전에 부부 계약 먼저 하고 사업 계약하자. 근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 근데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저희는 예원학교든 예고든 거기 있는 속해 있는 아이들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나이 때 그 시기에 그곳에서 같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가치관 형성됐던 것이 같았던 것 같아요. 파트너로서 합을 맞출 때도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원에서 조소 쪽도 하고 그러니까 조각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 친구는 동양화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동양화를 했었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때 배웠던 그 스킬이 이렇게 작용을 했다 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도 없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 그냥 딱 자전거 타듯이 이렇게 체득된 것들이 배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패턴이나 구조와 형태 3D로 만드는 것들이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난생 처음 해보는 패션 쪽으로 왔을 때도 입체에 대한 이해도는 누구보다도 높았던 것 같고 예를 들어 동양화에서 선을 많이 다루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선 같은 거나 뭐 형태 잡는 거, 그 도식화 그릴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패턴사가 저의 그림을 보고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선이 정확하게 전달돼야지 옷이 좀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동양화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저희가 가장 추구하고 있는 좀 타임리스하게 이제 유행을 많이 타지 않는다거나 너무 많이 과하게 노력하지 않은 듯한 옷에서 가장 적합한 컬러도 항상 저보다는 주현정 디자인한테 많이 나오는데 결국엔 동양화라든가 그런 어떤 경험들이 거기서 배워 나와서 아무래도 처음부터 그냥 디자인만 했던 친구들하고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그 미술학원 겸 유치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걸음마 떼고부터 그냥 미술이랑 함께 살았어요. 뭐 그림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하면서 정말 하루 종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택했다고 하기가 어렵게 자연스럽게 그냥 미술로 전공을 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 꿈이 성악을 하고 싶었고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도 원래 예원을 성악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악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하고 대회도 계속 나가고 성악을 준비하고 있었었는데 당연히 이제 예원을 가려면 공부도 준비해야 돼서 따로 공부까지 다 준비를 맞춰놓은 상태였는데 한 5학년에서 6학년 딱 초입에 목에 한번 되게 크게 이상이 왔었었는데 당시는 변성기 전이어서 성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버지 친구 중에서 이비인후과에서 유명하신 분이 있어서 가서 했는데 뭐 변성기 이후에 100%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이 친구는 노래하는 직업을 업으로 삼기에는 성대가 좀 약하다 약간 이런 얘기 듣고 많이 좌절을 했고요.
그래도 예원은 가야겠는 거예요. 전 예원이 이미 너무 확고하게 목표가 돼버려서 그래서 또 이렇게 활발하게 했던 미술을 6학년 때 초에 갑자기 급하게 입시를 준비를 하게 됐고 어쩌면 예원이 저의 전공을 정해주게 되어버렸어요. 너무 웃긴 얘기지만 그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변성교 다른 이비인후과 가는데 이 친구는 노래하는 직업을 해야 되는 성대를 가지고 있다고 남들보다 성대가 너무 좋다고 운명이었던 거죠. 네,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운명적으로 미술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예원도 갔고 뭐 서울예고도 갔고 뭐 대학교도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전공에 있어서는 특별히 막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서양화를 했다가 동양화를 했다가 결국 대학교는 패션 디자인과로 가게 됐어요. 그 세부 전공 안에서의 그 고민이나 뭐 내가 어떤 거를 잘하는지 어떤 거를 못하는지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제 이름에 좀 컴플렉스가 있었어서 다른 사람 이름을 일부러라도 안 부르고 안 외우려고 약간 혼자 막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유 없는 반항처럼. 근데 그게 정말로 약간 어떤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사실 미술을 전공함에 있어서 뭐 작가들을 외운다거나 디자이너를 외운다거나 이름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얻게 될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지금까지도 사람의 이름이나 뭐 디자이너나 이런 걸 외우는 거에 있어서 여전히 좀 그 부분에 힘든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 이름이 너무 좋고 오죽 좋았으면 제 브랜드 이름에다 제 이름도 넣고 했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거에 김혜원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왜 했는지는 기억은 잘은 안 나는데 운동회 때 나가서 이렇게 장기자랑 같은 시간이 있었는지 응원하는 시간이 있었는지 춤췄던 기억도 있고 되게 그런 것들도 재밌었고 지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연애할 때 제일 많이 갔던 곳이 노래방입니다. 저희 둘 다 노래를 좋아해서 지금 예원학교에 계신 선생님으로 저의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은 권순복 선생님이십니다. 사실 체육복 디자이너로 학교 왔을 때 저는 권순복 선생님이 학교에 안 계시다고 생각을 했었고 왜냐하면 저가 그때 고등학교로 가셨을 때 해외로 연수를 가셨는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연수였다는 걸. 저는 아예 이민같이 떠나신 걸로 알고 계셨었고 TV는 사랑을 치고 같이 만약에 성공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제가 찾고 싶은 선생님 1위였었어요. 정말 무서운 선생님이시기도 했고 혼나기도 많이 혼났지만 제가 예고를 붙었지만도 제가 예고를 안 가려고도 생각을 할 때 권순복 선생님이 저한테 정말 많이 힘을 주셨고 선생님이 주신 책도 갖고 있어요. 요번에 만나서 선생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더 아픈 손가락처럼 더 이렇게 약간 신경이 쓰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준복이가 학교라는 시스템만 잘 버티면 나중에 자기 잘할 수 있을 텐데 학교라는 시스템에서 못 버틸까봐 걱정하셨다고 약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체육복 할 때 선생님 뵙고 저도 모르게 정말 눈물이 나서 어머님들 되게 많으셨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여기 앞에 계신 김은영 선생님 반이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때는 민경원 선생님 반이었어요. 민경원 선생님도 너무 좋으셨고 너무 좋은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김은영 선생님은 그 학생들이랑도 되게 가깝게 편하게 지내셨던 걸로 기억하고 정말 나이 차이가 안 나는 언니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한테. 시험을 봐서 어떤 도전과 성취를 맛보게 해준 곳이잖아요. 만약에 예원이 아니었다면 어떤 한 학교에 뭐 미술하는 사람 한두 명, 음악하는 사람 한두 명이었겠지만 저희 예원학교는 당시에 그 나이 또래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대상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같이 밥 먹는 친구들하고만 경쟁을 하면 제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원래 갖고 있는 승부욕이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곳인 것 같아요. 저는 예원학교가 사실 저에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당시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음악과 친구들이 학급에서 그냥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합주같이 이렇게 했던 기억이 감명 깊게 약간 남아요. 그냥 반에서 그냥 애들이 그냥 논리식으로 뭐 바이올린하고 뭐 피아노하고 이런 게 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청소년기를 생각해보면 저한테 가장 유의미했던 거는 저는 제가 이렇게 시험이나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예원이나 예고를 갖고 제가 개척하고 있다고 어쩌면 일정 부분 착각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어쩌면은 또 부모님들이 그런 기회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어떤 바운더리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돌아보지 않고 물론 틈틈이 놀며 이렇게 다른 것도 하긴 했지만 그 바운더리 안에서 저의 목표하는 지점을 좀 몰입해서 갈 수 있었던 거가 어떤 다른 친구들보다 저희가 가질 수 있었던 혜택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예원 예고에서 뭐 논다고 하는 친구들이 놀아봤자 뭐 사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잃을 게 많은 친구들만 모여 있었던 집단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친구들이 목표하는 게 있었고 잃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또 어린 마음에 놀고 싶은 거는 틈틈이 놀았겠지만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환경 속에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저희가 가끔 쉬고 싶거나 가끔 좀 다른 생각이 들 때 항상 지금도 계속 자극제가 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안 하는 분위기였다면 우리가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들 좀 하는 것 같아요. 유의미한 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무의미한 게 뭐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의 그런 뭐 관계나 아니면 뭐 시험 봤던 거, 제가 뭐 실패했던 거, 성공했던 거 모두 다 유의미해서 그리고 그런 실패들 또한 저의 밑거름이 돼서 다 유의미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중학생 친구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책이 소피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이 읽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학 입문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미술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예원이나 예고나 입시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부분 안에서는 거의 완성 단계까지 가지만 그런 걸 빗대어서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자기가 행위하는 거를 경험했다면 똑같은 시간이 지났어도 느끼는 게 다르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거를 군대 갔다 와서 철학적 열등감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한예종에서 미술하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주로 저희 때는 이렇게 다른 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분도 있었고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철학적 사유가 굉장히 깊으시고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한 거에 받침도 되시는데 제가 너무 어떤 기술을 제외한 것에서 너무 무지하지 않았나.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열등감이 너무 발동을 해서 정말 유명하고 어려운 철학책들만 잔뜩 모아놓고 읽으려고 하는데 너무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없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욕심만 많아서 문장만 외우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아둥바둥 하는 거 보면서 저희 인문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준보가 너 열정을 인정하나? 일단 이거에서 한번 큰 틀을 잡아보면 어떻겠냐고 그때 소개해 주신 책이 소피의 세계라는 책이었고 제 수준에 딱 읽기 너무 편안한 책이었어요. 소피라는 14살 된 어린아이가 겪는 소설책 같은 내용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받게 되는 너는 누구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수많은 철학책들에 나오는 중요한 인용구가 자연스럽게 소설처럼 섞여가면서 접하기 쉽게 또 그 소녀가 14살이니까 우리 예원 친구들한테 정말 추천하기 너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베이스로 하고 충분히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잘 보내고 언젠가 미학이나 철학에 관심이 있게 된다면 저처럼 어둠바둠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한번 딱 중심을 잡아놓고 몇 번 읽고 다른 책 아무리 어려운 책을 읽어도 연관돼서 계속 파생되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머리에 딱 마인드 매핑도 잡히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혹시라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친구들이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리도야 나를 찾다 이런 의미로 시작하게 된 거라서 네. 그런 게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영국에서 런칭했던 브랜드는 디자이너 주하고 제가 영업 디자이너 이름이 보기였거든요. 그래서 주와 보기가 리파인한 어떤 결과물이라고 해서 JB 리파인이라는 브랜드를 했었어요. 네, 그거는 저희가 충실하게 그 영국 세인트 마틴에서 가르치는 실제 필드에서 있는 기성복이나 이런 걸 가르치기보다는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끝까지 가보는 경험을 시키는 학교여서 거기서 경험한 거를 토대로 해서 영국에서 했고 한국에 와서 항상 모든 디자인을 할 때 끝까지 가봤다가 하나씩 덜어내서 좀 꾸미움은 좀 버리고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남기려고 했던 건 뭔가? 그래서 다시 나를 찾자고 해서 제가 영문 이름이 RHE를 써서 다시 RHE 그래서 리2로 저희 브랜드를 하게 된 거였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패션이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안에서의 충실함에 딱 중심이 잡혀 있어서 어떤 사소한 변화나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그것이 힘을 갖게 되는 것이지 BICI 로고, 학교 로고라든가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의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살짝의 파생은 괜찮지만 파생이 되고 하게 되면 약간 아이덴티티나 오리지널리티가 완전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존재 가치가 조금 희석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장도 사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 턱시도가 딱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 것 같고, 또 뭐 은행이 됐든 직업군을 표시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교복은 좀 어떤 부분에서는 어쩌면 다르게 생각될 수가 있는 게 너무 지금 모든 거에 호기심이 많을 때고 또 예원학교라고 특정을 지면 모두 다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변별력과 뭐 독창성과 창의성을 항상 어쩌면 일정 부분 강요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복장은 하나로 합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약간씩 반발심도 생길 수 있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반발이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무언가냐라고 봤을 때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지나고 봤을 땐 유행이거든요. 유행이라는 거는 필드에 있는 어른들이 만들어내는 거고 옷이라는 것이 매년 계속 생산되려면 유행이라는 것은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데 유행이라는 거는 무조건 그 전 유행이 촌스러운 거야 이 유행으로 바뀌어야 돼 라고 해야지 새로운 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행은 계속 부정당해 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도 나는 굳이 교복으로 독창성과 창의력과 여러 가지 유행을 갖다가 다 교복에다 대입하고 싶고 나중에 여한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오리지널리티는 유행을 타지 않거든요. 정말 영원한 것은 딱 기본 매뉴얼인데 그 기본 매뉴얼 속에 담긴 자기 모습이 사진 속에 있게 되면 세월이 언제가 지나서 그 시절 사진첩을 열어도 촌스럽지가 않아요. 기본은 영원히 부정받지 않는 영역이니까. 근데 그때 그 시절에 유행했던 걸 하면 여기 위에 계신 어른분들이 계속 생각을 광고로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절에 열면 이때 나 지금하고 비슷했네. 하지만 어떤 시절에 그때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덮게 되겠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저도 그렇게 교복을 잘 입고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게 그때 그 예쁜 교복을 잘 입고 있었더라면 그런 사진 몇 개라도 있었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원 남자 교복이 그때 당시 유행하고 조금 맞았던 것 같아요. 저 때 다행히. 그래서 큰 변화를 주던 친구가 없고 그때 딱 그 정도 통에 그 정도 슈트가 유행이었기 때문에 크게 한 게 없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또 어떤 때는 되게 통이 넓게 입는 친구도 있었다가 나중에는 또 다리에 딱 붙게 입는 친구들도 있었다가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가 있을 땐 다행히 그래서 그때 시절에 딱 열어보면 그러니까 가장 미니멀하면서 가장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진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헤어스타일.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예쁘게 찍은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사실 예원에 너무 예쁜 곳이 많잖아요. 뭐 정동길도 예쁘고 뭐 정동교회도 예쁘고 뭐 친구들도 너무 예쁘고 뭐 좋은 친구들 많고 그래서 좀 사진 같은 걸 좀 많이 찍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지금 시각 예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예쁜 거를 좀 보고 좀 아름다운 곳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원에 있었던 시간이 너무 아름다웠어서 네, 그런 거를 조금 더 기억을 하시고 또 사진으로 남기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는 친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원이라는 학교는 정말 특별한 학교입니다. 물론 특별한 걸 알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다니고도 있고 자부심도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당시 나이 또래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거기 졸업한 입장에서도 또 지금 저희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때 기억들, 그때 봤던 거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을 해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밴 체득이 돼서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요. 정말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영향을 해주는데 더해서 어떤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자부심을 충분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저희 아이를 혹시 기회가 된다면 예원에 꼭 보낼 예정입니다. 뭐 로고라든가 뭐 학교 교복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나중에 결국 남게 되고 이렇게 본인들을 그 단체의 소속감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그 예원학교라는 헤리티지거든요. 그걸 유지할 수 있게 그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덴티티를 꼭 잘 지켜주시고 더 발전시켜 주셔서 언젠가는 또 이렇게 저처럼 후배들을 위해서 웃으면서 좋은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